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기본서 151페이지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혼용해서 잘못 말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개계약은 뭐냐면 매도 의뢰인 팔 사람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또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이죠.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거래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게 아니고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집 팔려고 하면 여기저기 중개업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냥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죠. 저는 참 충격받았는데요. 외국에서는 주로 선진국, 외국이라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은 보니까 전부 다 유리창에다가, 우리는 유리창에 어떻게 붙여놨냐면 옛날에 금매,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거든요. 그것만 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딘지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외국은 전부 다 특정을 해놓고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게 외국 선진국들은 독점 중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 15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했다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요. 미국에서 이 일반 중개계약은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오픈 리스팅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여기저기 다 내놓다 보면. 자, 일단은 중개계약,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이런 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미국에서는 이걸 오픈 리스팅, 오픈되어 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내놔도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독점 중개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그럼 의뢰인한테 이게 딱 한 사람한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하고 여기저기 다 내놓는 거하고 뭐가 더 빨리 팔리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여기저기 내놓는다 하면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한 군데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의뢰인한테. 왜냐면 독점 중개도 다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니까, 정보망에 좀 오늘 이제 정보망 할 텐데, 정보망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면 결국 여러 군데 내놓은 거와 같은 효과는 있고, 근데 여러 군데 내놓으면은 현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물건 여러 군데 내돌리면 걸레 만든다. 이렇게 여러 군데 내돌리면 이 개업공개사들이 무조건 싸게만 거래하려고 한다고. 그래 조금이라도 싸야 빨리 손님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깎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독점 한 군데만 맡겨놓으면 이 개업공개사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굳이 가격 깎을 필요도 없죠. 저도 사실은 확신이 안 갑니다. 저도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더 빨리 거래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여러 군데 내놓는 거, 일반 중개계약이 독점 중개보다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뢰인에게 유리하다 하면 X입니다.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여러 군데 내놓다 보면 분쟁만 생기고 가격만 깎으려고 한다고요. 자, 일반 중개계약,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부 우리 집 팔아주세요 말로만 하잖아요. 구두로. 계약서 안 적죠? 근데 저도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제가 중개사무소에 있다가 손님이 오길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 봅시다,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과서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지금 요
진도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실무에 보면 있습니다. 서식을 실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우리 기본서 426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고요. 428페이지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속 중개계약서 또는 거기에 4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의뢰인의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이런 거 적는欄이 있잖아요. 그 제가 손님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성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 왜요?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예, 일반 중개계약서 손님 성명 적어 놓으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쓴 사람 처음 이름 묻는 사람 처음 보는데요. 이러니까 제 사장이 여자분이었거든요. 한 30분 잔소리 들어서 왜 젊은 여자분한테 이름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고. 우리나라 현실은 이름도 못 물어요. 그냥 뭐 백일동, 몇 도, 이 동호수만 적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을 물은 게 뭐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손님들끼리 직접 거래하고 이러면 소송해가지고 중개보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소송하냐고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 현실은 이름도 못 묻고 그냥 뭐 몇 동 몇 호냐 이런 것만 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중개계약 하냐면 우리 집 좀 팔려고 하면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얘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름도 못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게 서식에 보니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다 적는 欄, 주소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도 한 번도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저씨 별나네요. 막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말로 안 하고 문서로 계약서를 적으면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의뢰인하고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이 규정을 보면 손님이 유리하다고 본 거죠. 저는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계약해버리고 이러면 중개보수 못 받거든요. 근데 서면으로 이런 중개계약서를 적어놓으면 그걸 근거로 중개보수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을 만든 사람은 오히려 손님이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이제 이게 권리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0번에 있는데 물가 수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물가 수준, 물가 수준,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0번에 물가 수준만 적어놨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다. 법정 서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했고요. 전속 중개계약. 기본서 153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속한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돼 있죠. 그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은 한 문제 나오죠.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일간신문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5번.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1조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되는데,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번에 있고요. 우리 기본서는 154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55페이지까지 박스 안에 있죠?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154 기본서 155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도 안 되니까 그냥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자꾸 틀리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개업 공개사의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2주일에 서식상 의무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지체 없이 공개한 사실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물론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서식상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무인데, 의뢰인이 갑이죠. 갑. 개업공개사가 을이고요. 갑 의뢰인이 을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 A와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의뢰인들끼리 몰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한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 다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을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광고비를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60만 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발견했으면 60만 원 다 못 받고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그 100만 원의 50%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러면 비용은 60만 원 들어갔지만 50만 원 밖에 못 받는다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한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이 5개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이고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기본서 156페이지 맨 밑에 문제 있네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2주 내에 정보 공개한다. 2주가 아니라 얼마? 7일 이내 정보 공개한다고 했죠. 7일 이내? 7일.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며칠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7일 이내 정보 공개가 10번에 있죠. 39번에 10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39번에 10번. 2주 내가 아니라 7일 이내 정보 공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50%를 지불해야 된다. X네요. 무조건 50%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준다고. 비용. 무조건 50%가 아니라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중개보수의 50% 지출한 비용은 60만 원 지출했지만 50만 원 밖에 못 받고, 만약 비용이 30만 원 지출됐다면 30만 원 밖에 못 받겠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57페이지, 158페이지 그림 여기 칠판에 적어놨네요.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정보망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야만 매물을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 뭐 호갱노노 이런 거 정보망 아니라고요. 일반 국민들도 시세표를 다 볼 수 있죠. 시세를. 그건 정보망이 아니고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정보망이다. 자, 그러면 A 개업공개사는 지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팔아달라고 의뢰를 받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매물을 안 올리더라고. 한 2, 3일까지 있어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단독 중개하려고. 그래도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정보망에다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매물을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원하는 물건 찾아냈다고 누구한테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을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을 하고 매도인 연락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으면 직접 연락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못 받고 B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한테 양쪽 다 중개보수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 연락하면 A 개업공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사되겠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매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망이라고요. 이 그림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지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또는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하면 X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기본서 159페이지 그 그림을 제가 칠판에 그려놨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 그 기본서 15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역 니은 있죠? 그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기본서 159페이지 맨 밑에 기역 미연 있죠. 자, 이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기능사 X, 1인 대신에 2인 X,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개업공개사 1인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때 컴퓨터는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개업공개사 회원 컴퓨터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죠.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기본서 16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기본서 161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 임의적 취소라고 돼 있죠. 국토부 장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문입니다. 취소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죠.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안 해도 됩니다. 기본서 162페이지 그 맨 위에 기역부터 지정 취소 사유 있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경우,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도처하고요.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6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증 4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1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자격증 4번 제출 안 하는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는 자격증 4번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격증 원본 제출하는 건 없어요. 자격증 사무소에, 중개사무소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원본 제출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정 취소는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정받기 어려운 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돼. 그것도 2개 이상을 시도해서 30명 이상.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고 나 회사 차릴 건데 등록증 500장을 모아야 된다고요. 떼주겠어 안 떼주겠어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 회사 차리려고 하는데 등록증 좀 주세요. 500개 모으겠냐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를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은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요? 500명 이상. 500이 있는 3.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요 두 장에서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7번에 있습니다. 7번에 동그라미 1번. 7번에 동그라미 1번. 집에 가서 예습 복습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수업할 때 찾아서 자꾸 밑줄만 치면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시험 볼 때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어야 점수가 나와요. 이게 뭐 그저 먹는 과목은 아니에요.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점수 안 나온다고요. 수업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언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말문이 트이는 거하고 계속 옹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조금 전에 그림 있었잖아요. 3개월. 3개월 숫자는 제가 프린트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세요. 43번에 동그라미 2번.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직접 정보 의뢰인한테 공개해버리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직방, 다방 이런 것처럼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 요즘 단속하는 게 등록관청에서 매물 올라가 있어. 이거 거래됐는데 거래된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위매물이 아니고 거래가 됐는데 안 내렸습니다 하면 지체 없이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렸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체 없이 내려야 돼. 7일 이내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 이루어졌으면 빨리 빼야 되겠죠. 매물 대장에서 그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은 거 있으면 매물 빨리 삭제시켜야 됩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오늘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될 것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단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3번에 있는 5가지를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그 5가지 외에 추가로 5가지를 더 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거기다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5번에 있는 거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된다.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는데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실제 계약서만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겸업을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계약이 들어왔는데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 맡겨놓고 강의하고 있으면 그건 양도대위에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중직업 가졌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 그리고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고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는데 보조원은 보조밖에 안 되고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라고 있죠.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장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라고 서식에 돼 있지만 사실상 처음에 인장 등록할 때는 첨부할 수 없다고 했죠.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할 인장은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는데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인감이 아니라 법인 인감이라고요.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도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가 있습니다. 간판 철거.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가지만 간판 철거하고요. 업무 정리나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 간판 철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다. 사용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법정 서식은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이나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다만 인적사항이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7가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7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의뢰인의 업무 3가지가 있는데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 외의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되고요. 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해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마지막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 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할 것입니다.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 중요한데요. 50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7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8번에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운정 1회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3번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4번, 8번에 동그라미 3번 정보 아닌 정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 이 뜻이에요. 그럼 거짓 정보라는 뜻입니다. 정보 아닌 정보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네. 거짓 정보로 고쳐야 되겠네. 거짓 정보, 의뢰인으로부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4가지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252페이지 협회 앞에까지 나갈 겁니다. 다음 주가 조금 진도가 많네요. 협회 앞에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모르는 거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또 1, 2월 또 반복하는데 지금 다 알아버리면 듣기 싫죠, 수업. 그러니까 또 모르는 게 있어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너무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공중회사법은 수업만 그냥 착실하게 빠지지 않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